글로벌 종합 일간지 아시아 투데이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RS서치 김미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정치권에서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보수 진영의 통합 문제가 이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홍문정 자유한국당 의원이 탈당을 해서 대한애국당에 합류를 해서 뭐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진영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외에도 지난주에 청와대에서는 국민청원 결과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그 국민소환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지난번에 그 정당 해산 국민청원에 이어서 그 자유한국당을 또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또 관심이 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우선 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그 통합 얘기가 지금 계속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보수 대통합이 어떻게 갈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팽팽하게 나타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보수 지금 야당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홍문정 의원이 지금 탈당을 선포하고 지금 뭐 새로운 당을 지금 창당하겠다 대한애국당과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예전에 이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정치권에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이것이 지금 보수가 지금 분열을 지금 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어쨌든 국민들 생각으로 본다면 그 전통적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세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58.3%로 60세 이상의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보수가 대통합돼야 된다 생각하는 걸 조사됐습니다. TK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도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보수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보수 통합하면은 그 제1야당이 그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과 그렇게 또 점치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결과를 보면은 사실 찬성 반대가 좀 비슷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반대가 조금 좀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뭐 20대, 30대, 4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 나타났습니다. 30대에서는 뭐 54.9%가 반대하는 거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50대에서는 본다면은 찬성 의견이 46.1%고 반대 의견이 43.9%로 상당히 이것도 팽팽하게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젊은 층에서는 이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극우 보수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약간 거부감을 나타내는 반면에 60세 이상에서는 보수가 다음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분열보다는 합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60세 이상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런데 또 좀 특이한 결과를 보면 그동안 그 사실 현재 그 여당 민주당 쪽의 지지도가 좀 높다고 판단됐던 그 대전 충청 세종의 그 충청권에서는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찬성 의견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어쨌든 대전, 충청,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마땅히 지금 대표할 만한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물러나고 후로부터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안희정 전 지사한테 이 충청권의 민심이 우리도 확고한 어떤 대권 주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지지를 했었는데 안희정 전 지사가 불미스러운 이유로 정치권에서 뭐 강제 은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실망감과 더불어 그리고 지금 뭐 충청권은 지금 그 4대강 이슈가 상당히 좀 찬반 의견이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지금 이쪽에서는 보수당 쪽으로 보수당이 좀 통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열하면 좀 이기기 힘들다 뭐 이런 기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사실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면 사실 그 자유한국당은 그 자신의 당을 중심으로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도 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제 홍문정 의원이 이제 탈당을 선언하면서 신당 창당을 이야기함으로써 네. 일단 불을 지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분열이 지금 시작이 된 건데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과연 지금 한국당에서 얼마나 따라갈 것이냐, 네. 새로운 신당으로 얼마나 갈 것이냐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관심거리고요. 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우리가 총선에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수다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네. 물갈이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현역 의원들을 교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역 의원들은 본인들이 뭐 교체 당할 바에는 뭔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렇다면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네. 아니면은 뭐 새로운 당에 가든지 뭔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할 것이냐는 거죠. 네, 그렇죠. 과연 이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을 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한국당이 변했구나 하는 그런 가감한 인적 쇄신을 해낼 수 있을까 네, 네. 하는 좀 의미 좀 만약 그렇게 가감한 인적 쇄신에 신공을 한다면 상당히 총선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말로만 한다. 뭐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네. 저는 국민들한테는 좀 어필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공천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제 의원들이 있다면 뭔가 탈당이라든가 뭐 신당에 창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보수 진영의 그 통합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뭉치냐 하는 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재 이제 보수 정당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자유한국당과 그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이제 대한한국당이 어떻게 이제 통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여론조사가 좀 이루어졌죠. 네, 보면은 이제 국민들 생각으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15.9% 정도만 찬성하고 나타났습니다. 네, 그 얘기는 그러나 또 오히려 또 뭐 대한애국당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애국당과 통합하는 것도 14.5%로 뭐 바른미래당과 통합하는 것과도 뭐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까지 포함하는 거는 24.1%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좋은 실마리 나타났네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통합에 찬성한 사람들. 그러니까 통합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과 뭐 바른미래당만 통합한다는 것보다는 바른미래당 그리고 대한애국당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46.6%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통합에 찬성하신 분들은 그래도 통합을 한다면 뭐 소위 말하는 보수 대통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이제 대다수가 어쨌든 통합을 하려면 어쨌든 모든 보수 진영이 다 뭉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로 이제 보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연령대라든지 뭐 지역별로는 조금씩 이제 차이는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40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만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그쪽에 이제 답변을 준 사람이 조금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이 통합을 해야 되지만 그 두 번째로는 그 통합을 하더라도 바른미래당보다는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이 통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또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 같은 판단은 역시 그 부산, 울산, 경남도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이 통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런 이 보수 대통합에 관한 이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그 통합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관심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한 홍문정 의원이 대한애국당으로 가서 새로운 뭐 정당을 이제 창당한다고 그랬는데 그 창당 이후에 또 그 보수 통합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갈지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대한애국당도 뿌리는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보수 대통합이라고 한다면은 자유한국당에서 분화해 나간 모든 당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조사됐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에서도 32%,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본다면 32.4% 정도는 바른미래당과 통합하는 것보다는 대한애국당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로 조사가 된 거를 본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앞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어떤 그 방향성이 지금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역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보수 통합에 대한 그런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황교안 대표를 흔들기 위한 거 아니냐 친박에서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가 만일에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은 불가피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인적 쇄신이 이제 필요한 지역은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 TK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보수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얼마만큼의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과연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대표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TK 현역 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TK 대구 경북 지역에 얼마만한 인적 쇄신을 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가 성공하냐 마느냐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역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법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역시 총선표를 겨냥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격이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이제 그래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예, 지난번에 저희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70%가 넘는 국민들이 네.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제도 왜 국회의원들한테 적용하지 못하느냐,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조사가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상태로 정말 대통령도 탄핵하는 이런 시점에 국회의원 한 번 뽑았다고 4년 동안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4년 동안 우리가 세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국민 소환제를 실시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번 회기마다 이런 국민 소환 제도에 대한 법안이 나왔는데 한 번 제도 통과된 적이 없어요. 네. 왜 아마도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밖으로 챙기기 아니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지금 2달 정도 지금 완전히 휴업 상태인데 이랬을 때 이 지금 여러 법안이 국민소환법,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소환하는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도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57.1%로 즉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10명 중 6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국민들은 이제 일을 안 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역시 뭔가 좀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하는 찬성 의견이 80%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의 국민 소환제를 보면 역시 찬성이 50%를 넘어서 57%를 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법적으로 이제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단시일에 되지는 않겠지만은 역시 국민 의견이 모아지면은 아마 국민 소환제도 도입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국민 소환법을 만일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면 국민들이 그래도 국회의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불신을 조금은 제거시키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도 이 20대 국회에도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만큼 이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 깊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국민의 관심이 국민 소환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이제 커가면서 이것이 이제 내년 총선에 또 새로운 공약 사항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예측하는 것도 좀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매번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매번 공약하고 매번 법안이 제출돼도
그때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4년 동안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이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한번 이런 법안들 좀 통과시켜서 국민들한테 이제부터는 저희도 이제 열심히 하겠다 하는 이런 진정성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특히 이제 국민소환제 같은 것을 이제 도입하려면은 그 이제 관련 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헌법도 또 개정이 된다 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정치권에서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RN서치 김미연 소장님과 함께 지난주 여론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